집 여기저기에 부적이 붙어있던 반지하 방의 추억. 저는 올해 31세의 유부남입니다. 지금은 지방도시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정착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군요.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 아내와 신혼집을 구하면서의 일입니다. 그땐 번번한 직장도 없었고 가진 게 없었던 저라 저렴한 월세를 구하기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보증금으로 있던 돈으로는 지 하나 옥탑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총각 시절 돈의 가치를 잘 몰라 있음 좋고 없음 말고 식으로 살아왔던 저에게 사랑 하나만을 믿고 제게 와준 아내에게 지금도 미안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며 한 가정의 기둥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신혼집을 구하던 우린 햇빛 잠드는 지하방, 판넬로 지은 옥탑방들을 돌아보며 처음 우리의 현실에 눈을 떠섰죠. 그날 저녁 처가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시간 되면 지금 보러 올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급한 우리는 장모님까지 모시고 방을 보러 갔습니다. 흔한 골목길 속에 또 골목길 끝에 있는 반지하 방이었지만 안방도 넓고 작은 방에 작은 거실과 화장실이 있는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집이었죠. 저와 아내, 장모님은 급만족하고 집이 다음 날이라도 나가버릴 것 같은 조바심에 바로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계약을 마치고 보름 후에 이사 날짜까지 잡고 돌아오는 길은 열심히 살아보라고 내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꿈자리가 엄청 뒤숭숭한 겁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왠지 구리구리한 꿈. 그 후 이사를 오고 그 집에서의 첫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둑이야 하는 어떤 중년 아주머니의 고함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마치 바로 작은 방에서 소리친 것처럼, 아니 같은 방 안에서 누군가 소리친 것처럼 가까이 들렸습니다. 외진 골목길, 그 골목길 속에 또 골목길 끝집이었기 때문에 저도 좀 무서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었지만 괜히 험한 일을 당할까봐 나가지는 못했죠. 뱃속의 아기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말입니다. 그렇게 그날은 무서워하는 아내를 지키며 잠을 설쳤습니다. 이사를 하고 일주일 동안은 편안하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아무래도 집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만한 보증금에 이만한 집을 얻은 것도 행운이고 첫날 도둑 소동 때문에 좀 예민해진 것 같다라고 아내에게 위로를 했죠. 근데 몰랐어요. 아내에겐 내게 없는 촉이 있다는 거. 그 첫날 제가 출근을 하고 집주인에게 물어봤답니다. 도둑 이야기도 하고 방음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반지하가 우리 말고 또 있었냐고 물어봤다더군요. 집주인은 머뭇하면서 뒷집에 있다고 했대요. 근데 뒷집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저녁을 먹으며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가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열흘 남짓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악몽을 꾸고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고 혹은 쓱 하고 뭐가 지나가는 걸 몇 번이고 봤다고 하소연하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때도 그만한 보증금에 사연 없는 집이 있냐라는 식으로 넘겨버렸죠. 그날 사소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전 아내 말을 믿습니다. 과거에 연애할 때도 아내의 촉은 남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저것 따지기엔 우리의 형편이 어려웠죠. 몇 달 후 아내는 출산을 했고 퇴근하고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들러 이것저것 챙기고 씻고 할 때 무언가를 보고야 말았죠. 생전 가위에 눌려본 적 없고 그런 걸 본 적도 없었던 제가 준비를 마치고 거실불을 끄고 막 나오려는 찰나 안방문을 닫는 걸 깜빡해 다시 신발을 벗고 들어갔을 때 안방 구석에 희미하기도 하고 뚜렷해 보이기도 한 뭐랄까 검은 천을 두른 팔다리 없는 사람의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 뒤통수를 세게 후려맞은 기분으로 쎄하다라는 느낌은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병원에서 아내를 보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죠. 아내는 저의 눈물에 이쁜 아들 보니까 그렇게 좋냐면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려고 담배를 열고 꺼내려는데 어떤 손이 제 담배를 여러 개 피를 꺼내 가더라고요. 황당해서 욕을 하면서 고개를 돌렸는데 뚝 찐 새까만 머리에 화장은 하얗고 빨갛게 하고 있는, 눈썹은 가늘고 눈이 아주 매서운 아줌마가 절 째려보더라고요. 전화를 내는데 갑자기 그 아줌마가 더 큰 소리로 저 귀신이 피운다잖아 하고 옆을 돌아보는데 제 시선도 같이 움직여졌습니다. 그 화면이 우리 집 안방인데 창문 너머에 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담이에 하얀색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정말 무서운 얼굴로 째려보고 있더군요. 순간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서 불부터 켰는데 창문은 다행히 닫혀 있더군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우리 세 식구가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많이 예민하더라고요. 귀신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많다고 했죠.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고 하면서 자다가도 갑자기 할머니는 누군데 나보러 같이 가재 라고 소리치는 거 보고 벌떡 일어나서 봤는데 아내가 두 눈을 번쩍 뜨고 절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시겁했습니다. 정말로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이후로 매일 다퉜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산후 우울증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점점 지쳐갔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내를 방치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심하게 다투고 아내는 아기를 데리고 울면서 친정에 갔고 저는 울적한 마음에 소주나 한잔 해야겠다 하고 휴포를 가는 길에 전에 안면이 있던 사장님과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집에서 술이나 한잔 하시라고 모셔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장님 집이 우리 집이랑 참 가깝더군요. 혼자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려니 울적하기도 하고 해서 그 사장님께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받고자 모셔갔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팍 쓰시는 겁니다. 전 뭔지 몰라서 거실에 술상을 펴고 앉으려는데 저와 자리를 바꾸자고 하시더라고요. 전 일부러 상석으로 자리를 만들어 드렸는데 물어보니 본인은 안방을 등지고 앉아야겠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답도 안 해주시다가 술을 몇 잔 하다가 다시 물어보니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귀신을 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안방에 기운이 몰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방 문 위에 부적 안 붙어 있었냐고, 혹시 있었다면 뗀 적 있냐고 물으시길래 이사 오고 보기가 좀 그래서 다 떼었다고 했는데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현관에 들어올 때 현관 위에 있는 부적을 보고 기분이 나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현관에도 붙어 있을 줄 몰랐는데 말이죠. 현관에 붙어 있는 부적이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무당이 굿할 때 쓰는 부적이라 하더라고요. 다른 부적도 아니고 무슨 귀신과 무당, 그리고 부적 얘기에 그나마 있던 그 집에 있던 정이 한순간에 깨지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일과 아내와 별거 상태있니? 그리고 이사를 마음먹었다고 얘기하고 안방에 무슨 기운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안방에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할머니까지 세 개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기운이 너무 안 좋다고 여기서 계속 지내면 몸도 안 좋아질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이런 일도 겪어본구나 하고 다음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인을 통해서 지방에 좋은 직장을 구해 1년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며 따뜻하게 모아 시골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얻고 다시 가족이 합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내 식구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구입한 중형차를 타고 처가집에 들렀다가 아이들을 잠시 맡기고 아내와 전에 자주 가던 단골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다가 반지하방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무척 궁금하고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좋고 나쁜 추억이 많았던 집이었죠. 차를 골목에 대놓고 제가 아내에게 우리 지금 많이 발전했지? 라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 앞에 다다를 땐 소리 없이 펑펑 울더라고요. 저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너도 울고 나도 울고 그 집엔 다른 누가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 유모차가 있는 거 보니까 신혼부부인 것 같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